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는 것 같네요. 네, 이제는 저도 익숙해져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블렌더 세미나 3일차 강의인데요. 저는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까 봐 소개를 항상 하는데요.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산업디자인학과 석사과정 김도헌이라고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렌더링이에요. 드디어 저희가 이름에 적혀 있는 렌더링 홀로서기. 도대체 렌더링 홀로서기인데 여태까지 모델링만 했죠. 그래서 오늘은 렌더링을 드디어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강의가 되게 힘들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제가 그냥 들려오는 얘기들이랑 그리고 친구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너무 템포가 빠르고 한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주입돼서 좀 힘들었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래도 최대한 반영해서 차근차근 네, 열심히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네, 오늘은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강의 일단 기본 강의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어떻게 하는지 완전히 다른 주제예요. 진짜 그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하셔도 돼요. 시작하기 전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각을 완전히 고쳐보시고 지금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렌더링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될 테니까 지금 그냥 마음을 다잡으시고 그냥 새로운 걸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기초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네, 막 어려운 단어가 적혀 있어요. 머테리얼이니 쉐이더니. 네,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늘 드디어 렌더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도대체 렌더링이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누가 렌더링 뭐 그렇게 해서 한다더라 그런데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렌더링이 뭔지 그냥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3D 모델이 있으면 저희가 뭔가 3D 모델 열심히 만들잖아요. 한 땀 한 땀 만들면 그거를 정말 발표할 수 있는 정도, 막 어디에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에 광고에 나오는 그런 퀄리티로 3D 이미지를 뽑아내는 걸 렌더링이라고 해요. 그런데 렌더링이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렌더링은 사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모든 거를 총칭하는 개념인데 다양한 목적에 따라 진짜 방식이 많고 어디서 쓰는 것도 다 렌더링이고 이것도 렌더링이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냥 집중해야 될 거는 3D 모델을 이용해서 사실적인 이미지를 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칭하는 렌더링의 의미고요. 그냥 이걸 하는 거예요. 3D 모델에서 예쁜 사진을 뽑아내는 거. 여담이긴 한데 이게 제가 3년 전에 렌더링을 한 건데 정말 고물 노트북을 가지고 오랜 최적화되지도 않은 프로그램 가지고 옛날에는 블렌더가 최적화가 별로였거든요. 지금은 좋지만 진짜 고물 노트북 가지고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는 점, 장비에 상관없이 다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냥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알려드릴 개념은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건데 이것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레이 트레이싱이 뭔지 그냥 어디서 들어봤는지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막 새로운 그래픽 카드가 나왔대요. 그게 RTX니 하니 레이 트레이싱을 탑재해서 너무 좋다 막 그러는데 사실 레이 트레이싱은 엔비디아 이 회사에서 만든 개념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개념인데 그냥 마케팅으로 지금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레이 트레이싱이 뭐냐 하면 이거 사진을 제가 좀 부적절한 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드리면 빛의 실제 행동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막 한 픽셀 한 픽셀 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을지 실제로 3D 그 환경이 빛이 비춰진다면 어떻게 생길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이게 완벽할 순 없지만 정말 많이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실제 빛이 어떻게 닿았을 때 어떻게 생겼을지를 어림할 수가 있거든요.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못하지만 충분히 많이 하면 되게
사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현실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영어로는 이게 포토리얼이라고 해요. 사진처럼 진짜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단점이 있다면 진짜 광자 하나하나를 계산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려요, 계산이. 그래서 저희가 할 렌더링은 막 엄청 오래 걸리진 않아요. 저희 그 해상도도 높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워낙에 요즘 최적화도 잘 돼 있고 그래픽 카드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 하드웨어적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말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한 프레임을 뽑는데 그래도 10분 단위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영화 같은 데 보면 한 프레임에 몇 시간, 몇십 시간씩 쓰는데 저희는 그 정도 퀄리티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0분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대신 복잡한 계산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점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한 그 예제들을 그냥 몇 개 가져왔어요. 이건 전부 다 블렌더 내장 레이 트레이싱 엔진, 사이클 엔진 사용해서 렌더링 한 건데 애니메이션 같은 데도 쓰이고 정말 완전 실사 같은 그런 인테리어 이런 렌더링에도 쓰이고, 아니면 완전 컨셉 아트, 맨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실존하지 않는 거리인데 정말 하나하나 물부터 기둥부터 간판부터 전부 다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완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디지털 세상 같은 표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셔요. 그냥 모든 게 가능하고 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좋은 기능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 오늘 프로젝트는 저번 모델링처럼 하나하나 막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되고 쉴 새 없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손은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을 주로 할 거고 여러분들은 직접 따라 해보시면서 이게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느끼셨으면 하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템포도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고요. 대부분 다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따라 해보시면 더 와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배워볼 거는 카메라와 라이트를 조작하는 방법, 그리고 만들고 어떤 타입이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항상 보는 첫 번째 스크린이죠. 이거는 막 큐브 중간에 있고 두 개의 나머지 뭔지는 알려드리지도 않고 막 제가 다 지워버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드디어 얘네들이 왜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워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더하고 어떤 타입을 쓰면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프리뷰 같은 단축키도 알려드릴 거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듯 들으셔도 되는데 그냥 두 가지 타입의 렌더 엔진이 있어요. 하나는 사이클즈고 하나는 EV라는 건데 블렌더에 기본으로 내장돼 있거든요. 다운받을 필요는 없으시고 기본으로 쓰실 수 있으신데, EV라는 거는 레이 트레이싱 엔진이 아니고 실사적으로 대충 보여주는 거예요. 어림잡 아서. 그리고 사이클즈는 진짜 레이 트레이싱 엔진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 EV는 그냥 대충 보는 용도, 그리고 사이클즈는 최종 아웃풋을 만들 때 쓰시는 용도라고 지금 그냥 들으시면 돼요. 지금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쉐이더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것도 한 번 더 알려드릴 테지만 쉐이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면, 쉐이더는 특정 물체들이 어떤 재질을 가질지, 머테리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재질을 가질지를 계산해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알고리즘 하나하나를 알 필요는 없고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쉐이더에서 어떤 값을 건드려야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머테리얼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가 고무를 만들고 싶으면 어떤 값들을 조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금속, 플라스틱, 유리 아니면 완전 방사능 이런 물질처럼 만들려면 내가 어떤 값들을 만져야 되는지 정말 많은데, 조금 처음 보면 이거 말도 안 되게만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몇 개 없어요. 저는 4개를 꼽는데 4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5개, 6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설명을 드릴 테니 이거는
정말 생각보다 간단해요. 별거 아니라서 일단 4개 정도만 기억하면 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나중에 블렌더 직접 켜서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머테리얼을 어사인 한다는 거를 배울 거예요. 머테리얼이 아까 그 물체들이 어떻게 보일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사인 머테리얼은 어떤 면에 어떤 물체가 들어갈지, 혹시 그 오른쪽 위에 마우스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떤 머테리얼들이 있는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머테리얼을 다 만들고 내가 어떤 머테리얼 어떤 면에다가 적용할지, 이 머테리얼들을 어떻게 추가해서 이렇게 모아 놓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릴 거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루빅스 큐브 만들기에다가 이 머테리얼을 적용을 해서 정말 루빅스 큐브를 진짜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심화된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텍스처를 이용하는 것과 이 쉐이더 하나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코딩하듯이 사용하는 방법도 살짝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오늘 안에 모든 개념을 다 알려드릴 순 없고요. 그냥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자 이 개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어떤 걸 하는지 설명드리면, 여기 위에 머테리얼이 3종류가 있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비교해 보시면 아마 그냥 차이가 잘 보이실 텐데, 두 번째에는 색깔의 변화가 없는데 그냥 모든 면에 똑같은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오른쪽 거는 뭔가 대리석처럼 뭔가가 묻은 것처럼, 그냥 탄 자국이 묻은 것처럼 표면마다 색깔들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죠. 이게 텍스처를 연결해서 이 쉐이더를 더 심화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것도 그냥 맛을 보듯이 그냥 소개시켜 드리듯이 알려드릴 거고,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 통해서 배우셨으면 합니다. 네, 이것도 다 그냥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블렌더 키시고 저도 블렌더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된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도 다 블렌더 키셨나요? 정말 익숙한 화면이죠. 그냥 이거 기본적으로 뭐를 다 줘요. 근데 저희는 무시하고 다 지우고 시작을 했었는데,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누르고 어떤 키보드를 누르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왼쪽 아래에 제가 뭐 누르는지 표시되니까 혹시 단축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카메라랑 라이트가 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렌더링이라는 게, 렌더링을 먼저 해볼까요? 그냥 렌더링을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일단 렌더링에 관련된 메뉴를 어디서 찾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왼쪽 위에 파일, 에딧, 그 다음에 바로 렌더가 있어요. 렌더를 누르시면 바로 렌더 이미지가 떠요. 렌더 이미지를 그냥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뭔가가 중앙에 있는 큐브가 렌더링이 돼서 이미지화가 된 거거든요. 스크롤 내리고 올려보시면 이게 이미지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더 이상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이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메뉴도 나오는데, 여기 이미지 누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일단은 창을 끄시고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를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렌더링을 하고 싶어서 막 뭔가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냥 큐브라고 합시다. 큐브랑 이런 기본 씬을 그냥 렌더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디서 볼지, 큐브 앞부분을 그냥 렌더링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나는 앞부분을 보고 렌더링을 해야지 하고 앞부분 누르고, 앞부분에 있는 상태에서 렌더해서 렌더 이미지를 누르면
그게 아니에요. 앞부분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저기 대각선 위에서 다른 게 보고 있어요. 그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보는 대로만 렌더링이 돼요. 제가 이렇게 어디를 보고 렌더링을 하고 싶다는 거는 내가 보고 있는 거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충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이미지가 나왔겠죠. 그런데 렌더링을 하기 전에, 렌더링 사실 10분씩 걸리는 그런 헤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보일지를 미리 봐야 돼요. 그걸 미리 보는 방법은 여기 있거든요. 오른쪽에 저번에 핸드 무브 요거 툴까지만 알려드렸는데 카메라 뷰라고 있어요. 카메라 뷰를 누르시면 카메라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기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이 화면이 렌더링 되는 거예요.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렌더하고 렌더 이미지 하면 네, 똑같은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요? 이게 제가 방금 누른 건 넘버패드 0번이거든요. 이게 카메라를 왔다 갔다 하는 단축키예요. 아니면 이걸 그냥 누르셔도 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단축키를 알면 정말 3배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요? 하나하나 막 큐브를 딱 맞춰서 보고 싶은데 막 카메라를 움직이려면 또 똑같은 명령어를 사용하면 돼요. 이거 move, rotate, scale. 스케일은 사실 별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move, rotate를 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단축키로 G 해가지고 움직이면 카메라가 보는 게 바뀌어 있죠. 카메라 뷰 안에서 그냥 G를 누르고 움직여도 돼요. 그러면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 대신에 줌인 줌아웃을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따로 단축키가 있긴 한데 그것까지 알려드린 게 좀 과부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뷰를 2가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카메라 뷰로 고정을 하고 다른 하나는 그냥 바깥에서 보는 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큰 화면, 이거 3D 화면을 뷰포트라고 해요. 근데 여기 뷰포트에 오른쪽 선 있잖아요. 오른쪽 끝선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이 나오는데 이 크기 조절하지를 마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실래요? 오른쪽 클릭을 하면 뭔가 스플릿이 나와요. 저는 버티컬 스플릿을 선택을 할게요. 버티컬 스플릿을 하면 뭔가 창이 뜨죠. 이게 이 창을 2개를 나눠준다는 건데 중앙쯤에서 하면 2개가 나와요. 2개가 완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곳을 보고 있는 건데 다른 뷰 2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거에서 카메라 뷰를 볼게요. 그러면 카메라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왼쪽에서는 여전히 이게 그대로예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른쪽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셋업을 해두시고 카메라를 움직이면 정말 편해요.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는 것도 되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조금씩 조절을 하시는 것도 되고, 이거 여기서 로테이트도 되고 회전도 할 수 있고, 그냥 카메라를 다루는 게 여기 카메라 뷰에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뷰를 스플릿 에리아를 해서 나눠 두신 다음에 카메라를 세팅을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중앙에 그냥 큐브 아니고 저희가 어제 만들었던 거, 와인잔이라던가 아니면 꽃병이라던가 이런 거를 렌더링 하려고 이렇게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네, 뭐든지 그냥 만든 거를 렌더링 할 때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카메라 얘기가 나와서 그냥 카메라에 대한 거 짧게 간단하게 끝내고 갈게요. 카메라도 옵션이 따로 있어요. 카메라가 어떤 그 특징을 가질 건지에 대한 옵션이 따로 있는데
여기 큐브 선택이랑 카메라 선택이랑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여기 오른쪽 여기 바드를 보면 큐브를 선택하면 여기 초록색 아이콘이 뭐 버텍스, 데이터 프로퍼티지가 되는데 카메라를 누르면 카메라 버튼으로 바뀌어요. 이름은 똑같지만 카메라 누른 상태로 여기 초록색 카메라 버튼 눌러볼게요. 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사실 포컬 랭스라는 거밖에 없거든요. 포컬 랭스가 뭐냐면 줌인 줌아웃을 카메라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카메라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 이 값이 작아질수록 광각 렌즈를 씌운 그런 게 되고 값이 늘어날수록 망원 렌즈, 그러니까 줌이 많이 되는 거죠. 줌이 많이 되는 렌즈를 사용하는 게 되거든요.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광각을 쓰는 게 내 모델링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줌인을 해서 보여주는 게 모델링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기본은 50인데 저는 기본 그대로 놔둘게요. 네. 카메라에 관한 거는 나중에 depth of field라고 심도를 표현하는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일단은 보류를 할게요. 그냥 체크를 하시고 조금씩 값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f-stop이라고, 이거는 카메라를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지금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스킵을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관해서는 대충 알려드린 것 같고 이제 램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라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라이트는 이거예요. 기본으로 있는 라이트는 포인트 라이트라고, 이 점에서 그냥 같은 방향으로 모든 사방으로 빛을 퍼뜨려 주는 건데 사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뷰를 전환을 할 건데요. 뷰포트 쉐이딩 모드를 변환을 할 건데 여기 오른쪽 위에 이거 둘 다 바꿔주셔야 되는데 오른쪽 위에 여기 머테리얼 프리뷰라고 세 번째 거 있거든요. 이거 아니야, 네 번째 거네요. 죄송합니다. 네 번째 거 있거든요. 렌더드라고 있어요. 렌더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카메라 있는 여기도 렌더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제가 라이트를 그냥 움직여 볼게요. G 누르고. 그러면 화면이 변화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라이트가 가까워질수록 큐브가 밝아지고 그리고 라이트가 닿지 않는 곳은 어두워지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라이트를 셋업을 하시면 되는데 포인트 라이트는 보통 주광이라고 해요. 그냥 메인 라이트라고 하는데 물체를 비춰주는 가장 밝은 광원, 그런 거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라이트도 타입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 말고 그냥 새로 라이트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것도 정말 다 똑같아요. 뭔가 더 하고 싶으면 Shift A 누르시면 되거든요. Shift A 혹은 그냥 이거 Add, 위에 있는 Add 누르시면 뭔가를 더 할 수 있게 돼요. Add 해서 라이트 있거든요. 라이트를 하고 저는 에어리아를 누를게요. 맨 아래에 있는 걸 누를게요. 이게 뭐냐면 일단 큐브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좀 빼볼게요. G, Y 눌러서 이쪽으로 빼볼게요. 이거는 사각형으로 약간 판처럼 들고 있는 그런 라이트예요. 이거는 주광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 그림자 부분을 살짝 채워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돌려서 그림자 있는 부분을 채워주도록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지금 디폴트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완전히 가까이 가야 좀 티가 나는데 그래도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아주 살짝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트를 많이 추가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2가지 정도로만 장면 셋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빛의 세기 조절하는 거는 여기 이미 눌러져 있네요. 초록색 이거를 누르시면 라이트 누르시고 초록색 누르시면 여기 파워라고 나와요. 파워를 조절하시면 돼요. 지금 1000인데 만약 2000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밝아졌죠? 전체가 밝아졌고 그리고 여기 그 에어리어 라이트가 굉장히 약하니까 조금만 높여볼게요. 100W로 해볼게요. 네, 그러면 주광이 비추고 그리고 그림자 부분을 에어리어 라이트가 살짝 비춰주고 있죠. 라이팅 기법은 그냥 주광과 키라이트라고 하고 그리고 필라이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림자 부분을 비춰주는 라이트를 이거 두 가지 정도만 하셔도 일단 충분하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하나만 하시면 보통 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없고 최소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야외 같은 느낌을 내고 싶으시면 그거는 이미지를 받아와서 그 배경에다 까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을 그냥 이용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HDR 이미지라고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세 번째 거를 자꾸 실수로 클릭을 했었는데 세 번째 거가 뭐 하는 거냐면요. 여기 뷰포트 쉐이딩에서 세 번째 거가 야외에 있다는 걸 시뮬레이션 해주는 건데 어떻게 보냐면 여기 옆에 화살표 있거든요. 화살표 내려서 보면 여기 바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스튜디오처럼 생긴 거, 그리고 이거는 실내, 이거는 완전 야외, 이런 이미지들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고 실제 렌더링에서 사용하는 거는 직접 다운받아서 쓰셔야 되는데요. 직접 다운받는 거는 HDRI Haven이라고 하는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는 곧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지금은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거는 그런 거고요. 라이트를 더하고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렌더링을 하면 제가 방금 누른 건 F12라는 건데 F12는 그냥 렌더링 하는 단축키예요.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막 10분씩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렌더링이. 근데 왜 이렇게 빠를까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맞아요. 그게 이렇게 빠를 수가 없죠. 근데 빠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잘못된 렌더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렌더 엔진을 바꾸려면 여기서 카메라처럼 보이는 거 있어요. 렌더 프로퍼티라고 오른쪽에 가서 렌더 엔진을 바꿔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즈 엔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중간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이클즈 렌더 엔진으로 바꾸면 뭔가가 바뀌는데 그리고 이거 누르자마자 갑자기 컴퓨터 느려지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제 컴퓨터 방금 좀 버벅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이클즈로 바꾼 이후에는 이거 렌더들을 웬만하면 켜지 마시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거 솔리드 뷰로 돌아올게요.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헤비한 그 일이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그래서 이걸 진행된 동안 그냥 CPU 로드가 100%를 찍어요. 그래서 최대한 렌더링 누르기 전까지는 미루셨다가 그 다음에 렌더링 눌러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렌더 엔진을 바꿨으니까 그냥 눌러보도록 할게요. F12 렌더하는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뭔가가 아까랑 달라요. 한 장면을 완성하는데 네, 많이 걸리고 있고 제가 방금 컴퓨터가 소음이 심해졌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다시 돌아오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르셨을 때 굉장히 컴퓨터가 힘들어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렌더링은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준비를 하고
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누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이거 프리뷰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른 렌더 엔진 이거 EV를 사용하는 건데 이 프리뷰를 사용하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뷰로 다 준비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야 렌더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렌더링 어떻게 하는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델을 어떻게 예쁘게 머테리얼 이 재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점점 궁금해지죠.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준비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워크스페이스를 이동할 거예요. 어제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쉐이딩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레이아웃 여기 왼쪽 위에 레이아웃인데 여기 쉐이딩이라고 있는 거 있거든요. 쉐이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왼쪽 거는 파일 브라우저인데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를 없애도록 할게요. 어떻게 없애냐면 여기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중간에 이거 있거든요. 여기서 스플릿 하지 마시고 조인 에리아스 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떠요. 위에 거를 덮어 씌운다는 그런 거거든요. 위에 거를 덮어 씌우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이 그 렌더링 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창이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가 뷰포트가 있는 곳이고 아래쪽이 머테리얼을 편집하는 곳이에요. 혹시 이런 게 안 뜨고 나는 밑에 아무것도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유즈 노드 체크박스 있거든요. 이게 아마 안 돼 있으실 확률이 클 거예요. 유즈 노드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이게 바로 뜰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들어왔는데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충 카메라 뷰에서 볼까요? 카메라 뷰는 0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큐브는 별로 머테리얼 특징을 보기에 좋은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 할 거는 큐브를 빼고 큐브는 없애고 Shift A 눌러서 아이코스피어라는 걸 더 할 거예요. 아이코스피어라고 더하면 뭔가가 나오는데 여기 Add 아이코스피어 밑에 메뉴 나왔죠. 여기서 Subdivision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걸 1로 줄여줄게요. 그러면 뭔가 크리스탈 같은 게 나와요. 네,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 새로 만든 거에는 뉴 머테리얼을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새로 만든 오브젝트는 머테리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에서 뉴 버튼 눌러서 뉴 머테리얼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 똑같은 장 보실 수 있어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바닥에 면이 있으면 좀 어떻게 되는지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잠깐 카메라 뷰 나와서 Shift A 해가지고 플레인 한 다음에 그걸 아래로 대충 내려주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키워서 여기서 스크린 캐스트 키가 꺼졌네요. 잠시만요. 네, 이제 보이나요? 네네. 이거 바닥 면이 있으면 굉장히 약간 티가 더 잘 나기 때문에 바닥 면을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카메라 뷰로 볼게요. 이제부터 머테리얼 종류별로 하나하나씩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아래쪽을 보실게요. 아래쪽 여기 있는 부분을 쉐이더 에디터라고 해요. 여기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실 텐데 일단 머테리얼을 추가하셨으면 이게 나오고 그리고 항상 이게 기본으로 돼 있어요. Principled BSDF라고 Principle 쉐이더라고 하는데 이거 쉐이더 하나만 가지고 대부분의 종류의 머테리얼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그냥
실험을 해가면서 해볼게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베이스 컬러부터 한번 해볼게요. 베이스 컬러라고 돼 있는데 오른쪽에 흰색 칸이 있어요. 흰색 칸 눌러보실게요. 그럼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저는 아무거나 초록색 해볼까요? 그러면 바로 위에 색깔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베이스 컬러라는 게 물체의 기본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색깔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컬러 휠에서 컬러 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기 오른쪽 값을 낮추시면 어두운 색상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위쪽으로 하시면 밝은 색을 볼 수 있게 돼요. 네, 베이스 컬러는 정말 간단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에 해볼 건 subsurface라는 건데 이거는 막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근데 이걸 올려보시면 뭔가 색깔이 점점 이상해지고 바뀌어요. 이게 지금 프리뷰라서 잘 보이지 않는 건데 subsurface가 뭐냐면 그 물체가 빛을 살짝 머금었다가 다시 뱉어내는 그런 비누 같은 재질 있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거는 바로 그냥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고 마는데 비누 같은 거는 살짝 빛을 흡수했다가 그 내부까지 비춰지는, 그리고 뒤에서 빛을 비추면 살짝씩 그게 보이는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쓰는 건데, 그럴 때 살짝 값을 주면 아 이게 그거 비누처럼 됐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subsurface 컬러도 똑같아요. 그냥 그 빛의 색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메탈릭이에요. 메탈릭이라는 값을 그냥 올려볼까요? 그러면 뭔가 바뀌어요. 말 그대로거든요. 메탈릭이 1이면 이거는 금속이란 뜻이에요. 금속이란 뜻이고 메탈릭이 0이면 금속이 아닌 모든 거. 이거 빛의 입장에서는 금속이랑 금속이 아닌 거랑 조금씩 그 행동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메탈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금속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1로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0으로 주세요. 사실 중간값도 설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이런 중간값을 가지는 머테리얼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티가 나서 나중에 이런 건 실존하지 않는 그런 타입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돼요. 봐오던 그런 머테리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 아니면 0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페큘러랑 스페큘러 틴트는 건드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메탈릭이 0 중간 값인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스페큘러와 스페큘러 틴트가 다른 값인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아티스트들이 내 머테리얼이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진짜 실존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기게 만들고 싶을 때 조절하라고 만든 값이지 저희가 건드려서 좋을 값은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 건드리면 그냥 현실적이지 않게 돼요. 현실적이지 않은 건 그리고 별로 좋지 못한 거거든요, 렌더링에서. 네, 그래서 두 가지 값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 러프니스거든요. 러프니스는 물체가 얼마나 까끌까끌한지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러프니스가 0이면 지금 반사되는 거 보이세요? 러프니스가 0일 때는 그냥 완전히 광택을 내듯이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프니스가 높아지면, 점점 높아지면 그 반사가 점점, 아직은 남아있지만 점점 옅어지게 되고, 러프니스가 완전히 1로 되면 그런 게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이런 거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벽돌 같은 거, 그런 재질이거나 아니면 고무 같은 거, 그런 재질이 러프니스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거 아니면 유리잔 같은 게 러프니스가 굉장히 낮죠. 되게
광이 잘 나 있고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분할 때는 러프니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소트로픽, 아니소트로픽 로테이션, 신 틴트 전부 다 스킵할게요. 이것도 정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값들이고, 네, 지금은 별로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이거 해봤자 네, 뭔가 추가적인 셋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효과도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 건 클리어 코트인데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클리어 코트라는 거를 하게 되면 살짝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자동차 페인트 같은 거 보시면 메탈릭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그럼 메탈릭을 1로 바꿔볼게요. 자동차 페인트 같은 거 보시면 그 한 레이어가 더 있는 느낌이잖아요. 사실 메탈릭도 하고 이거 러프니스도 올려볼게요. 러프니스가 1이면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반사가 안 되고 되게 까끌까끌해 보여야 되는데, 여기 클리어 코트를 올려주시면 아랫면은 굉장히 까끌까끌한 느낌이 아직 남아있지만 제가 잘못된 값을 건드렸네요. 네, 아랫면은 까끌까끌한 값이 남아있지만 윗면에 이렇게 한층 더 올린 듯이 추가해 주거든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자동차 페인트 같은 게, 그게 자동차 페인트가 사실 주 목적이에요. 이런 효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층을 더 올려주는 거고, 이것도 러프니스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데 굳이 안 건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거 트랜스미션이거든요. 트랜스미션은 그 투명도를 말해요. 근데 일단 메탈릭을 없애줄게요. 메탈은 금속은 투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현실에서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트랜스미션을 올려볼게요. 그런데 뒤가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요. 이게 왜냐면 기본 세팅이 트랜스미션을 제대로 개선하게 안 돼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하나하나 아실 필요는 없으신데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여기 이거 중앙에 아이코스피어 누르시고 여기 빨간색 머테리얼 프로퍼티 있거든요. 머테리얼 프로퍼티 가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제가 가리고 있네요. 잠시만요. 네,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여기 세팅즈라고 있어요. 세팅즈에 가보시면 이게 그 렌더 엔진이 달라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EV거든요. 이거 프리뷰에서. 근데 아까 사이클즈로 바꿨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렌더 세팅 가서 다시 EV로 바꾸고,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EV만 사용해서 대충 보기를 할 거니까요. 나중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그 다음에 세팅에 오시면 다른 설정들이 있거든요. 블렌드 모드를 알파 해시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살짝 바뀌었는데 그렇게 티가 나진 않네요.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 그냥 투명도라는 거는 기본으로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꺼두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계산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세팅 하나를 아마 더 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따라 해주세요. 이것도 기본으로 켜져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여기서 스크린 스페이스 렌더 프로퍼티즈 가셔서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라고 켜주세요. 그리고 리프렉션도 켜주세요.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바닥면이 반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어림 잡는 그런 엔진이라서 그래요. 네, 이 정도면 그냥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결국 하고 있던 건 트랜스미션, 이게 투과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였잖아요. 트랜스미션은 그냥 값이 올라갈수록 투과가 많이 되는 거고, 값이 내려갈수록 투과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차이가 살짝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프리뷰 엔진이지만 그냥 살짝 맛만 보자면 여기 사이클즈로 다시 바꿔볼게요. 여기 렌더 프로퍼티즈 가서 사이클즈로 바꾸면, 그리고 렌더드 뷰로 바꾸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일단 컴퓨터가 버벅이니까 적당히 하고요. 여기서 전 멈출게요. 이렇게 진짜 사실적인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렌더링이라는 아주 헤비한 로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프리뷰로 보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결과물을 보실 때는 훨씬 엄청 잘 되실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트랜스미션은 그런 기능을 하는 값이고, 트랜스미션 이제 다시 줄일게요. 0으로 줄일게요. 이제 조금 머테리얼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머테리얼을 구현할 대상을 잡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인드 프로세스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만약에 고무를 만들고 싶어요. 고무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똑같은 쉐이더인데 이거 초기화하기 위해서 이걸 지울게요. 이거를 그냥 누르고 딜리트 누르시면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Shift A 누르시면 되는데, Shift A 누르시고 쉐이더 가셔서 Principled BSDF 찾으셔서 누르시면 그 디폴트 값으로 된 게 또 나와요. 이거를 서피스에 연결할게요. 원래 처음에 돼 있던 것처럼요. 그러면 기본 값이 됐어요. 네, 여기서 만약에 제가 고무 같은 재질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거 사실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베이스 컬러, 그리고 메탈릭, 러프니스, 그리고 트랜스미션. 지금 여기서 고무를 만들 거기 때문에 고무는 대충 검은색이죠. 베이스 컬러부터 검은색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무는 금속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0을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러프니스, 고무는 되게 까끌까끌하고 표면이 거친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러프니스 1까지 그냥 올려요. 거의 된 것 같죠, 사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랜스미션, 고무는 트랜스미션 투과하는 재질이 아니니까 안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4개만 기억하시면 사실 이건 지금부터 고무처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실제 렌더에서 봐도 고무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고무를 만들어 봤고, 그 다음 예시, 그거는 대충 알루미늄 같은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알루미늄은 베이스 컬러는 조금 한 이 정도? 이걸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거든요. 완벽하게 하고 싶으시면 알루미늄의 컬러를 검색하셔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빨리빨리 만들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금속인가요? 금속인 거 맞죠? 그래서 메탈릭을 1로 줄게요. 메탈릭을 1로 주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는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광택 나는 알루미늄 재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0.23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은 빛을 투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랜스미션도 0으로 줄게요. 이러면 사실상 끝난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프리뷰로 보기에도 살짝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 뷰포트 쉐이딩 가서 보시면 렌더드 눌러서 보시면 진짜로 알루미늄처럼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전 컴퓨터 성능이 걱정되기 때문에 빠르게 돌아올게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냥 플라스틱 말고 약간
사실 플라스틱이 대부분 비슷하긴 해요. 그냥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값을 넣어야 되는 게 똑같아서. 네, 베이스 컬러는 저는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메탈이 아니죠.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0으로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프니스, 플라스틱 중에 완전 반짝반짝한 그런 광택 나는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냥 러프니스 0으로 할게요. 0으로 하고, 그리고 트랜스미션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라이트가 있는 상태로 보면 플라스틱처럼 보이죠. 이게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뭐 누구는 도자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거의 똑같거든요. 이게 도자기는 사실 텍스처가 조금 있을 뿐이지 빛이 보기에는 똑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시면 플라스틱처럼 보이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해볼 거는 그냥 완전 생유리예요. 생유리 아까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신에 그 색깔은 완전 하얀색으로 해볼게요. 색깔을 완전 하얀색으로 하는 방법은 여기 RGB 값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RGB에서 그냥 111 하시면 완전 하얀색이 돼요. 이렇게 베이스 컬러는 흰색으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메탈릭 아니기 때문에 스킵할게요. 그리고 러프니스 0으로 줄게요. 제일 가장 광택 나는 유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트랜스미션 유리 정말 당연하게도 트랜스미션 1이겠죠. 투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하나 더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유리 아니면 이렇게 이게 유리인지 물인지 어떻게 아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거는 굴절률이거든요. 굴절률은 여기 Index of Refraction이라고 IOR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유리는 조금 이게 한 1.45 정도가 정말 많은 물질들이 가지는 굴절률 값에 정말 가까운데, 물 같은 거는 1.33 이런 거는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물이 이렇게 존재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물을 만들고 싶으시면 1.33을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싶으시면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을 검색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 2.4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4 정도랑 뭔가가 계속 바뀌거든요. 굴절률에 따라서 보이는 게 바뀌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싶은 머테리얼이 있으면 그 머테리얼의 굴절률을 검색해서 넣으셔야 돼요. 전 일단은 기본 값으로 줄게요. 이거는 뭐 보통 유리 아니면 보통 깔끔한 플라스틱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올게요. 뷰포트 쉐이딩 프리뷰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되게 신기한 건데 다루지 않았던 건데, 방사능 물질 같은 걸 만들어 볼 건데, 이게 빛을 받아야만 반응하는 그런 머테리얼 타입이 아니라 자신들이 빛을 내뿜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다루지 않은 이미션이라는 거 있거든요. 프린시플 쉐이더 맨 밑에 이미션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올려보세요. 초록색, 초록색이 되게 방사능의 캐릭터기도 하니까 초록색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프리뷰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렌더드로 바꿔보시면 갑자기 막 빛을 내뿜기 시작해요. 얘가 이것도 그냥 재밌는 효과 중에 하나라서 알려드리지만, 제대로 하시려면 조금 다른 쉐이더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머테리얼, 이 정도 간단하게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쉬는 시간을 실습을 다 끝나고 드렸었는데, 이게 조금
배우고 그리고 쉬면서 이걸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쉬는 시간을 잠깐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다 배우고 나서 바로 질의응답 받도록 할게요. 일단 여태까지 배운 거 이 프린시플 쉐이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냥 네 가지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잘 머릿속에 가다듬으신 다음에 5분 후에 다시 다른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5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이 개념들이 그냥 한 번에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거를 저도 정말 뼈저리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들으셔도 되니까 그냥 네, 천천히 이해하셔도 되기 때문에 네, 일시정지 해가면서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네, 지금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셔도 됩니다. 네, 지금부터 해볼 거는 다른 다른 여러 개의 머테리얼을 한 물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지금쯤이면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쉐이더 하나, 그 머테리얼 하나를 할 수는 있는데 한 면에는 이거 막 초록색하고 한 면에는 빨간색하고 이런 건 안 되는가 지금쯤 고민이 들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볼 거는 그냥 이거 원래 있는 거 없애고요. 원래 있는 아이코스피어를 없애고 딜리트하고 그리고 큐브를 하나 만들게요. 왜냐면 큐브가 정말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네, 그리고 큐브를 만드셨으면 일단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머테리얼을 여러 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해요. 어떤 걸 하면 되냐면 큐브를 누른 상태로 여기 머테리얼 프로퍼티라고 있거든요. 빨간색 아이콘 여기 있는 거 누르시면 네, 큐브를 선택하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New를 해줄게요. 그러면 새 머테리얼이 생겨요. 근데 저희는 머테리얼을 하나만 사용할 게 아니죠. 그래서 머테리얼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머테리얼을 추가하려고 하니까 New 버튼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New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오른쪽에 플러스 아이콘이 있어요. 머테리얼 슬롯을 더한다는 건데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머테리얼 슬롯을 하나 더 하면 갑자기 하나가 더 생기면서 빈 슬롯이 생기거든요. 일단 여기다가도 머테리얼을 New를 눌러서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은 2개만 사용해보고 3개는 나중에 다시 해보던지 할게요. 그리고 머테리얼을 여러 개를 사용하다 보면 점점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이름을 잘 지어주는 게 좋거든요. 이름을 짓는 방법은 여기서 머테리얼.002 이걸 눌러서 여기 있잖아요. 아래에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여기 머테리얼 002를 저는 화이트로 바꿀게요. 그러면 머테리얼 이름이 바뀌고 적용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머테리얼은 그냥 블랙이라고 할게요. 블랙으로 세팅을 아직 하진 않았지만 블랙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냥 블랙으로 바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컬러만 그냥 대충 검은색, 회색 정도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좀 있으면 여기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우리는 화이트랑 블랙이랑 2가지 머테리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한 오브젝트 안에요. 그런데 어디가 화이트고 어디가 블랙인지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자동으로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다가 할 건지를 선택해서 알려줘야 돼요. 여기는 화이트, 여기는 블랙. 지금은 첫 번째로 만든 머테리얼이 화이트, 요거 첫 번째에 있는 화이트 머테리얼이었기 때문에 다 적용이 돼 있는 거고, 두 번째 거를 적용을 시키고 싶으면 일단 에딧 모드를 들어가야 돼요. 에딧 모드 들어가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탭 누르면 됩니다. 탭 누르면 되고, 그리고 면 선택 모드로 바꿀 거예요. 왼쪽 위에서 페이스 셀렉트 모드로 바꿉니다. 그러면 면 하나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저희는 윗면을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하나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처음에 해보시면 하나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일단 윗면을 선택을 합니다. 윗면을 선택하고 그리고 머테리얼 프로퍼티즈 탭에서 블랙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없던 버튼이 생겼거든요. 에딧 모드를 들어왔기 때문에 생긴 버튼인데요. 여기서 Assign을 누를게요. 페이스 여기 셀렉트 하고 그 다음에 블랙 머테리얼 선택하고 그 다음에 Assign 하면 윗면이 바뀌어요. 그리고 에딧 모드를 나가보면 윗면에는 블랙 머테리얼을 쓰게 되고 나머지 면에는 화이트 머테리얼을 쓰게 돼요. 3개, 4개 하시고 싶은 분들은 더 하시고 똑같은 스텝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항상 똑같이 하셔야 돼요. 똑같이 면 선택한 거 확인하고 머테리얼 선택한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Assign을 눌러야 돼요. 그리고 Assign은 에딧 모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4가지를 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대충 그레이라고 할게요. 그레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그리고 한 요정도 애매한 색깔을 그레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머테리얼을 바꾸고 싶으면 에딧 모드 들어가셔서 앞에 있는 면 선택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선택하시고 면을 먼저 선택 그 다음에 머테리얼을 선택 그 다음에 Assign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에딧 모드를 나가보면 위에는 검은색 여기는 회색 나머지는 다 흰색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Assign을 한번 해두면 나중에 머테리얼을 바꿔도 적용이 다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레이였는데 레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레드로 바꾸면 거기를 했던 것만 레드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화이트였던 거는 블루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가 다 블루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습하는 김에 해볼 거는 저희 2번째 시간에 루빅스 큐브를 만들어 봤잖아요. 루빅스 큐브를 다 만들고 그리고 색깔을 제대로 한번 입혀 볼 거예요. 일단 레이아웃 워크스페이스로 돌아가서 큐브부터 만들어 올까요? 레이아웃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저희가 아까 했던 거 남아 있는데 지금은 카메라를 굳이 만들고 나서 세팅할 거니까 그거를 조인 에리아를 해줄게요. 중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조인 에리아 누르면 어디를 덮었을 건지 저희는 요거를 덮었을게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큐브를 지워주고 새로 큐브를 만들 겁니다. Shift A 누르고 큐브 만들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똑같이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하나 다시 해볼게요. 모디파이어라는 걸 사용했었어요. 스패너 같은 거 누르시고 큐브 누르시고 스패너 누르시고 add modifier 해서 array를 하시고 이게 딱 붙어 있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여기 relative offset에서 1.02 누르시면 살짝의 갭이 생기죠. 이렇게 살짝의 갭이 생긴 상태에서 카운트를 2가 아니라 3으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X축으로 한 번 했으니까 Y축으로도 한 번 더 할 거죠. 그러니까 모디파이어 원래 있는 거를 카피를 하신 다음에 위에 거는 잠깐 가려주시고 그리고 relative offset에서 X축은 0, Y축은 1.02 하시면 여기 이렇게 배열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반복하시면 돼요. Z축으로 1.02 이렇게 하면 기본 쉐입이 완성됐고 그리고 베벨을 마지막에 넣었었죠. 베벨 모디파이어 이용해서 한 세그먼트 3개 정도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실습하기 위해서 이게 다 메쉬로 변환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은 맨 밑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메쉬로 변환하기 위해서 array modifier 첫 번째 거부터 항상 하셔야 돼요. 지금은 상관없지만 이 습관을 들여서 놓으시면 좋아요. 첫 번째 거 apply, 두 번째 거 apply, 세 번째 거 apply, 네 번째 거 apply 하시면 메쉬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카메라 뷰로 가보면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줄이겠습니다. 이게 3배로 커진 거니까 스케일하고 S하고 저는 0.3 할게요. 0.3 누르면 0.3배로 줄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엔터 치겠습니다. S 하고 0.3 그 숫자로 0.3 누르시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대충 위치를 맞춰 볼게요. 중앙쯤에 이쯤에 있으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사실 공중에 좀 떠 있는데 이거는 저희 어차피 바닥면도 칠해야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쉐이딩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머테리얼 칠하는데 되게 적합한 워크스페이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쉐이딩 탭으로 들어오면 이게 보이게 되고 여기서 뉴 머테리얼 일단 추가할 거예요. 그 큐브를 맞춰보신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못 맞춰보신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약간 검은색의 플라스틱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일단 뉴 머테리얼을 만들어서 검은색 플라스틱을 만들 거예요. 하나 만들었으니까 블랙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잘 정해줍시다.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이것도 처음에는 습관들이기 힘들지만 미리 해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라서 뭐 건들 것도 별로 없어요. 베이스 컬러만 건드려주면 돼요. 베이스 컬러 대충 검은색으로. 그러면 일단 기본 쉐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건들 거는 없죠. 러프니스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조금씩 조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머테리얼을 만들 건데요. 여기서 플라스틱 여기 있는 곳에서 머테리얼 슬롯을 추가해서 뉴 머테리얼을 하시고 저는 화이트 스티커라고 할게요. 화이트 스티커라고 만드신 다음에 베이스 컬러는 흰색, 완전히 이거 다 올리시면 흰색이 되고요. 그리고 러프니스는 0으로 할게요. 스티커는 반짝반짝한 재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건들 거 없어요. 메탈릭도 아니고 트랜스미션도 아니기 때문에 화이트 스티커라는 걸 만드셨으면 이제 어사인 할 준비가 된 거죠. 탭 눌러서 에딧 모드 들어가시고 Alt A 누르시면 전체 선택 해제되거든요. A 누르면 전부 다 선택, Alt A 누르면 해제되는 건데 면 선택 모드인 거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살짝 플라스틱 나온 부분이 알아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괜찮게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원하는 부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머테리얼 선택하고 어사인을 누르시면 그리고 에딧 모드 나가보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 이 부분에는 검은색 플라스틱이 남아있고 윗면에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처럼 되죠. 제가 전부 다 하진 않고 여기 한 면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반복 작업이니까요. 그냥 그린 스티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별로 할 거 없죠. 러프니스만 줄여주고 베이스 컬러에서 초록색 골라주면 돼요. 이렇게 머테리얼을 만들었으면 이면에서 여기 선택되어 있는 거는 빼시고 아무 때나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못 선택했네요. 선택한 걸 잘못했을 때 그냥 컨트롤 Z를 하시면 그 전으로 돌아가요.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렇게 선택하시고 다 선택하신 상태에서 머테리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사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면은 흰색 스티커, 한 면은 초록색 스티커, 그리고 중간중간은 검은색 플라스틱이 되겠죠.
이렇게 반복하시면 벌써부터 좀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다 하시고 나면 그냥 큐브의 색깔을 칠하시는 걸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방식으로 다양한 머테리얼을 한 땀 한 땀 하는 방법도 있지만, 머테리얼 자체가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그냥 정말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 이거 하는 것 방법은 다들 어, 기억을 하시고 흡수를 하시고 잠깐 물 마셨다가 그 다음으로 머테리얼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큐브는 잠깐 치워두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 건데 스피어를 만들도록 할게요.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모든 면에서 잘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피어를 만드셨으면 오른쪽 눌러서 쉐이드 스무스 한 번만 해주세요. 어제 알려드렸긴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뉴 머테리얼을 누를게요. 여기서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 머테리얼 여기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쉐이더 에디터에서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쉐이더 에디터를 조금 늘릴게요. 여기서 많은 작업을 할 거라서 그래요. 여기도 아직 렌더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보여드리면서 그래도 설명을 하는 게 좋거든요. 조금 말이 모순적이긴 한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누르는 거를 따라 하시면 돼요. Shift A 혹은 여기 Add 누르셔서 메뉴를 불러오신 다음에 텍스처라는 거 가볼게요. 텍스처를 가보면 뭔가가 진짜 많아요. 이거 다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 제가 찾는 거 그냥 노이즈 텍스처 이거거든요. 노이즈 텍스처라는 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뭔가가 나오는데, 이거는 쉐이더라는 게 아니고 노드, 이 모든 걸 노드라고 부르는데 노드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일단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노이즈 텍스처에 컬러라는 게 있거든요. 노란색으로 나오는 컬러를 베이스 컬러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느껴지나요? 갑자기 막 마법봉처럼 됐는데, 이게 뭐냐면 노이즈는 RGB 값을 막 마음대로 섞어서 텍스처 이런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RGB 값으로 그냥 다 랜덤인 거예요. 0에서 255까지. 그래서 이거가 얼마나 랜덤인지 혹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 아래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스케일 낮추면 이게 스케일이 낮추고 높이고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낮추면 이렇게 막 커지게 되고 높이면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색깔을 입힐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끝나면 별로 실용성이 없겠죠. 저희가 지금 봐야 될 건 팩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RGB 값 0에서 255 대신에 0에서 1이라는 값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원하는 색상 형태로 변환해주는 노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따라 해보시고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hift A 누르고 컨버터에 가보면, 컨버터라는 탭에 가보면 컬러 램프라는 게 있어요. 컬러 램프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컬러 램프라는 거는 뭔가 팩터 값을 받아서, 이거 회색인 거를 받아서 컬러를 내보내줘요. 이게 뭐냐면 그냥 진짜 색깔 맞추기 놀이 하듯이, 인풋은 여기서 나온 인풋은 여기서 나온 여기 인풋은 아웃풋 똑같은 색깔에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노이즈 팩터를 여기 팩터에 연결하고 컬러 램프의 컬러를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0인 거는 검은색, 1인 거는 흰색으로 매칭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 흰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은색에서 여기 아래 색깔 누르시면 막 하늘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하늘색에서 흰색이 되는 거고, 여기 흰색도 흰색을 한번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보라색 이렇게 하면 가까이 가서 보시면 하늘색, 보라색, 하늘색, 보라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늘색, 보라색 이렇게 교차되면서 노이즈라는 그 말 그대로 랜덤으로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이즈 텍스처만이 유일한 종류가 아니라요.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텍스처 종류들은 대부분 비슷한 값들, 아웃풋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팩터가 있고 컬러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해볼 거는 보로노이라는 건데, 이게 뭔지는 아실 필요는 굳이 없으시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돼요.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신기하네요. 팩터라기보단 디스턴스라는 게 나오는데 그냥 실험하듯이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이거는 노이즈랑은 조금 다르게 보로노이 패턴이라는, 수학과이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패턴을 따라서 똑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이게 벡터를 받아서 하늘색에서 이 보라색까지 매핑을 하겠다. 그리고 막 중간에 추가해서 더 쓰실 수도 있어요. 하늘색에서 빨간색에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가는 거. 이게 조금 생긴 게 좀 그러네요. 조금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낫네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코딩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전부 하나하나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하는지 튜토리얼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바닥을 만든다고 하면 아스팔트 바닥이 물론 아스팔트 바닥을 사진 찍어서 텍스처를 가져오면 베스트겠지만 그냥 짜글짜글하게 회색도 있고 검은 쪽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노이즈 텍스처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전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냥 아시면 나중에 필요하실 때 찾아보셔서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텍스처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텍스처 중에서 이미지 텍스처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텍스처는 내가 그 텍스처를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2D 이미지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그 매핑을 할지 또 같이 배워야 되는 거긴 한데 보통 면에다가 하거나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미지 텍스처를 아무거나 불러오셔서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내 사진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내 얼굴이 나온 사진 그런 거를 혹시 원하신다면 그런 걸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팔트를 직접 찍어서 그냥 그대로 쓰고 싶다 싶으시면 아스팔트 텍스처를 가져오셔서 여기 컬러에다가 넣으시면 그냥 그게 나와요. 특히나 면 같은 거는 그냥 면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진 찍은 대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화된 주제들이 많기는 한데 일단은 어사인 머테리얼을 주로 활용을 해주세요. 왜냐면 다른 많은 것들을 배우실 필요가 없이 그냥 프린시플드 쉐이더 이거 4가지 값들만 조절해가면서 내가 필요한 곳에 머테리얼을 바꾸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물통을 만들다고 하면 몸체는 메탈인데 뚜껑은 플라스틱이다, 이런 거는 그냥 뚜껑을 선택하고 플라스틱
머테리얼을 만들어서 어사인을 하면 되고, 바닥면은 메탈이니까 메탈 머테리얼을 만들어서 어사인하면 되고,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거든요. 텍스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점점 큰 프로젝트가 되고 이걸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대규모가 되기 때문에 일단 어사인 머테리얼만 잘 활용하셔도 대부분의 물질 머테리얼들은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이걸 그냥 렌더링을 한번 눌러 볼 건데요. 이거 스피어는 없애고 얘를 다시 불러올게요. 큐브를 다시 중앙으로 불러올게요. 스티커는 한쪽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만들고 나서 렌더링을 하셔도 되니까요. 네, 이 상태에서 렌더링 그냥 F12 눌러볼게요. 지금쯤이면 단축키를 기억하실 때가 됐어요. 물론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 왼쪽 렌더 누르시면 렌더 이미지 누르시면 돼요. 일단 제 컴퓨터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긴 한데 일단 되는지 한번 봅시다. 되게 시끄럽네요.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후회가 되는데, 특히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걸 하는 동안 다른 작업을 못 하실 정도로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이게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오래 걸리거나 그냥 돌려놓고 자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 거는 일단 다 되긴 했네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 되게 사실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것도 물론 큐브 하나고 공중에 떠 있고, 그리고 되게 이상하게 이런 공간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완전 하얀 면에 완전 하얀 광에 그런, 그래서 복잡도가 없기 때문에 별로 사실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거 하실 때 그냥 중간에 물체 두시고, 그리고 주변 장식할 물체도 몇 개 만드시고, 그리고 바닥에도 그냥 너무 깨끗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바닥에 그냥 뒤에 찍힐 만한 물체들 괜히 한번 놔둬보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디테일을 추가하다 보면 진짜 와, 이건 진짜 같다 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오늘은 물론 2시간이라는 시간이 렌더링 하나를 완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 이틀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한 씬을 렌더링하는 최소한의 그런 시간이 되는데,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그냥 디테일 같은 것도 하나하나 그냥 오래 걸리지 않는 선에서 하나하나 추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내 그 모델링이 잘 눈에 띌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시면서 씬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런 거 만들었으면 저장을 해야겠죠. 이미지 눌러서 세이브 에즈 누르시면 이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저장하진 않을게요. 네, 여기까지가 렌더링의 기초에 관련된 강의였고, 기초 혹은 이런 식으로 하면 완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스텝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제가 놓쳤던 부분이나 아니면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렌더링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뭐든지 좋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원래 쉬는 시간 이후에 질문을 받았지만 아까 쉬는 시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